안녕하세요, 채화님. 회사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너무 힘듭니다. 남들도 나와 같겠지. 이런 것 좀 하면서 이해하려 했습니다. 가스라이팅 좀 참으면서 그래도 다들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닐 거고 팀원들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버티는데 집에 오면 말하지 못한 억울함과 분노가 올라옵니다. 나만 아는 같이 일하는 인간의 이중성이 보일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인간의 이중성. 이럴 때 집에도 말해도 소용없고 힘든 표정을 마음 편히 짓고 싶은데 그 누구 한 명도 괜찮다고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채화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자,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은 벌어야겠기에 남들도 나처럼 살겠지라고 자포자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글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낍니까? 연태님의 마음 안엔 본인이 없어요. 남들의 삶이 본인의 삶에 인연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체가 없어요. 남이 어떤가? 남도 이렇게 사니까 나도 살아야지. 남도 힘드니까 나도 힘들어도 괜찮아. 남들도 가스라이팅 당하니까 나도 가스라이팅 당해도 괜찮아. 남들도 억울하고 분노가 올라오니까 나도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마음을 냅니다. 그리고 결국엔 남들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고 그 누구라도 나에게 괜찮다 해줬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이게 뭔가요? 글 전체가 남이에요. 나가 없어요. 내가 회복돼야 되는데 남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남이 병 걸리면 나도 병 걸려야 되고 남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야 되고 남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야 되고 남이 부족하면 나도 부족해도 되고 남이 가난하면 나도 가난해도 되고 남이 부자면 나도 부자여야 되고 이게 뭐예요? 다 이중적인 타인에 대한 잣대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습이에요. 본인의 습관적인 마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본인에게 가장 큰 마음의 길이 이 글 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본인의 삶의 마음의 숲길이 다 남에 대한 비교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 삶을 살지 못하는데 뭐. 그리고 결국은 남이 나를 돌봐줘야 누가 괜찮다고 해줘야 내 인생이 괜찮다 하셨어요. 자, 이 마음이 지금 본인에게 있어요. 그러면 3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이 더 커집니다. 5년 후면 10년 후면 이 마음이 더 커져요. 이 습이 더 커져요. 이게 업이라고 하는데 업력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업의 힘, 습관의 힘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인도말로는 까르마. 더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 남에게 의지하고 더 남에게 비교하고 더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수처작주 입처개진. 어느 자리에서든 주인으로 살아가야 그 인생이 평온하고 행복한 거예요. 어떤 타인에 대한 비교가 있고 타인에 대한 눈치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괴로워져요. 이제는 본인의 마음길을 보신 거예요. 이걸 몰랐을 때는 남들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되고 매 순간마다 그런 방식의 삶의 생각의 룰 속에 살아간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길을 지금 짚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내 마음길이, 내 마음의 숲길이 이런 길이 많았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자꾸 회사와 가스라이팅과 억울하고 팀원, 분노, 이중성 이런 잣대를 자꾸 재는 이유는 내 마음의 습관이구나. 담배를 태우는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담배를 끊어야 돼요. 술을 끊으려면 어떻게 돼요? 술 습관을 내려놓으려면 술을 끊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런 마음의 습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비교하는 마음의 습관을 끊어야 돼요. 남의 대비하고 대처하고 남과 비교하는 모든 것들을 끊으셔야 돼요. 근데 끊는 게 쉽나요? 담배 끊는 게 쉽나요? 술 끊는 게 쉽나요? 빵 끊는 게 쉽나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 끊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끊는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내 마음의 습관을 본인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남에게 비교하고 남을 대비하고 남과 견주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는가를 본인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은 과거에서부터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흘러온 그 인연을 본인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는가 한 번쯤은 본인이 되짚어 보셔야 돼요. 이걸 계속 되짚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만 되짚어 보세요. 평생 이걸 되짚어 보는 사람은 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한두 번만 되짚어 보고 아, 내가 이런 연유로 이런 마음이
다른 타인보다는 많구나. 그러면 원인을 알았어요. 원인을 알면 여러분들이 점점 더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위암에 걸렸어. 아버지가 얻은 폐암에 걸리셨어. 그러면 자식은 아버지가 암이 걸린 원인을 파악을 해서 혹시나 유전적인 나에게도 그런 환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식습관이나 행동이나 성격이나 감정 조절을 자식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인연에 있는 병들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게 공부예요. 지금 내가 마음에 대한 습관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습관과 환경을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이건 지금 회사 문제가 아니고 가스라이팅 문제가 아니고 억울한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이중성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인 거예요. 이걸 딱 알아차리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본인이 주인으로 사셔야 돼요. 따라해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다. 내 길을 걸어간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눈치 보지 않는다. 내 삶을 살아간다. 이런 말들을 꾸준하게 반복하고 자신의 귓전에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체완 치셔서 주인 명상, 또는 체완 치셔서 자기 사랑 명상, 또는 자기의 명상, 본인이 주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든 주인이 되라 라는 명상이 있을 거예요. 이 명상을 체완 치셔서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 비슷한 영상들이. 썸네일 보시고 그런 걸 꾸준하게 귓전에 자꾸 들려주세요. 특히나 잠들 때, 자기 전에 몽롱한 상태, 이때 자주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때 무의식의 받아들임이 가장 커요. 잠들기까지. 그리고 잠드는 상황에선 작게, 아주 작게 휴대폰 볼륨 한두 칸 정도만 틀어놓고, 안 들려도 괜찮아요. 내 무의식이 듣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틀어놓고 꾸준하게 수면 명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틀고, 씻을 때 또 틀어놓고, 양치할 때 또 틀어놓고, 계속 내 귓전에 들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점점 더 이 주인의식이 살아나고, 내 남들과 비교했던 의식들과 그런 상황들을 점점 더 정화시켜 나가는 힘이 커질 거예요. 희망입니다.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23년도 8월 믿고 의지하던 남편에게 상처를 받은 후 참 많이 힘들어 상담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제 마음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에 우연히 귀천 명상을 처음 알게 되었고 2월부터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작년 4월쯤인가 부산 센터에서 수업에 참여해서 부끄러운 제 사연을 얘기하며 조언도 듣고 싶었는데 참여자가 많아 부끄러워서 못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수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또 꺼내서 이야기하기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처음 채원님의 마음이란 놈이라는 명상과 자의 명상을 들으며 참 많이도 울며 베개를 적셨습니다. 얼마 전에 귀천 명상 사용 설명서 본문을 들으며 마음이란 놈 명상 얘기가 나와서 저번 주에 일하면서 오랜만에 듣게 되었는데요. 희한하게 예전엔 눈물 흘렸는데 이제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많이 치유된 것일까요? 지금도 과거를 생각하면 참 많이 아프고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도 있지만 그래도 현존하자 지금 이 순간 뿐이다 라고 되뇌입니다. 이미 생겨버린 과거는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붙들고 있다면 내 마음만 더 다친다는 걸 잘 압니다. 재행무상이란 말이 참 와닿는 지난 날이었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를 위해 집착을 부리고 남편을 놓아버리려고 합니다. 내 마음의 근력이 좀 더 생긴 건지 치유가 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온전한 주인된 삶은 살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긴 글 감사하고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치유된 건지 아니면 그냥 집착을 버리고 툭 내려놓은 건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력이 생긴 건지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본인이 예전에 들었을 때 그 들었던 귀천 명상 중에서 울면서 불면서 괴로웠던 그 순간이 이제는 눈물도 안 나고 아무렇지도 않다 하셨어요. 이게 바로 마음의 근기와 마음의 치유가 함께 다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께서 살아가면서 올해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럼 내년에도 농사가 잘 될까요? 내년 돼 봐야 합니다. 자, 올해도 잘 되고 내년도 잘 됐어요. 그 다음에도 잘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잘 될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높아요. 하지만 100% 잘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태풍이 일든가 홍수가 날 수도 있어요. 산불이 날 수도 있어요. 10년 동안 잘 됐다면 11년째 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100%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하다가 예전에 공부를 하면서 좋았던 마음, 슬펐던 마음, 이게 조금씩 치유되면서 변화하는 걸 본인이 느낍니다. 예전 같지 않네, 내 마음이. 현존하네. 알면서도 알아차리네. 괴로운 걸 알면서도 자꾸 알아차리려고 하네. 그리고 약간의 팁이 생겨서 예전보다 깊이 빠지지 않네. 빨리 회복하네. 이거 다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이 커진 거예요. 마음의 근기가 생긴 거예요. 그걸 거부하지 마세요. 받아들여요. 내 마음이 성장했네. 내 마음의 나이테가 조금 더 진해지고 건강해졌네. 받아들이세요. 그걸 의심하지 마란 말이에요. 왜 의심해요? 달라진 건 맞아요. 본인이 왜 의심하는지 아세요?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줄 아세요? 본인이 그걸 자꾸 회개하고 싶거든. 옛날에 그 업으로 되돌아가고 싶거든. 여러분은 그게 싫잖아요? 되돌아가는 게. 그래도 무의식은 그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되돌아가요. 왜냐? 그게 본인의 업이기 때문에. 그래 이걸 자꾸 잡아당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그거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자꾸 제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회귀 본능. 자꾸 되돌아간단 말이에요. 가장 어려운 삶인데 본인에게 가장 익숙한 거예요. 부자가 익숙한 삶이기 때문에 부자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가난한 게 왜 계속 가난한 사람의 삶을 연장시키는 줄 아세요? 가난이 가장 익숙해요. 라면 끓여 먹는 게 가장 익숙해요. 청소 안 하는 게 익숙해요. 씻지 않는 게 익숙해요. 우울한 게 익숙해요. 불안한 게 익숙해요. 집착하는 게 익숙해요. 욕심내는 게 익숙해요. 익숙한 게 가장 쉽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의 길이 그쪽으로 나 있으니까. 마음의 골짜기가 그렇게 나 있으니까. 홍수만 오면 이쪽 골짜기로 내려가요. 괴로움만 쏟아지면 이쪽 골짜기로 내려간다니까요. 이게 마음의 숲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자꾸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은 희망이에요. 여러분 오세요. 또 돌아가려고 하죠. 또 오세요. 또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도 모르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본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희망이라 그러고 자꾸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방송 들으세요. 여러분 명상하세요. 왜 명상하고 화가 나라 그래요? 옛날로 회귀하려고 하는 본능을 자꾸 제가 방향을 튼단 말이죠. 따라하세요. 나는 내 마음의 탄력성이 커지고 있다. 내 마음의 근기가 자랐다. 내 마음의 근기가 자랐다. 나는 마음 성장 중이다. 나는 마음 성장 중이다. 나는 인정한다. 나는 인정한다. 이미 치유되었다. 이미 치유되었다. 희망입니다.